어제 밤 늦은 시간부터 암호화폐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특히 비트코인의 상승이 두드러졌고요. XRP를 비롯한 최근 저조한 성적을 보였던 솔라나,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들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번 상승이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탄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명심을 해야 되겠죠. 어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최근 트윈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리플은 올해 전반기와 비슷한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 라인 밑으로 중간중간 나오는 모습도 나오고 또 반등하다가 다시 바닥 라인으로 내려오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다시 또 저항을 맞고 내려오면서 바닥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예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FOMC는 일단 끝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만큼 FOMC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FOMC 끝나자마자 아니면 그 지점부터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는 또 아니고요. 그간의 패턴을 보면은 FOMC 발표 이후에 금리를 내리던 동결이 되던 대부분의 패턴에서 발표 직후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에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패턴에서 깨진다면은 이 패턴은 규칙성을 상실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뢰가 깨지지 않은 패턴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였죠. 연준이 오버나이트 레포를 시장에 130억 달러나 투입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이 규모는요. 코로나19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젯밤 상승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준의 오버나이트 레포 자금을 시장에 투입한 것은 유동성 스트레스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심해진다면 시장의 단기 악재가 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연준이 또 직접적인 개입, 코로나19 때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코인 투자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정비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잠깐 전달을 해드리면요.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 대금이 살아났죠. 어제 뉴스에서는 일부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85%나 줄었다,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회복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름으로써 비트 시즌 이 지수가 비트 쪽으로 더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락 종목은 22개에 불과하고요. 상승 종목은 197개입니다. 즉, 10개 중에 하나만 찍어도 종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럴 때 정말 단타하기 좋고요. 리스크가 정말 줄어들죠. 이런 날은요. 정말 실력이 없고 운이 나쁘면 하락 종목 픽하게 되는 거고요. 웬만해서는 다 상승 종목이죠. 대신 어느 종목이 더 위로 올라가느냐, 이제 그 차이에서 실력과 운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단타 요령도 알려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비트 도미넌스도 조금 올랐고요. 비트 시즌 지수도 올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으면서요. RSI, 과매도 과매수 지표는요. 지금 현재 중립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빨간색이죠. 하지만 옆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오늘 요약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대부분 윗꼬리를 달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한번 슈팅이 났다가 다시 간만에 나온 슈팅에 일단은 안전하게 좀 수익을 보자 매도를 해놓고 다시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 캔들이 대부분 이렇게 형성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지난 조정에 대한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아직은 시장에 대한 불신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에 135억 달러를 투입했다라는 기사가 떴고요. 규모는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고요. 2020년도 들어와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최근에 이 레포 수요 같은 경우에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요. 갑자기 은행들이 연준에게서 급하게 돈을 빌려다 쓴 거죠. 그런데 오버나이트
레포고요. 즉 하루 동안 빌리는 겁니다. 자,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담보를 받는데요. 국채나 에이전시 증권 같은 담보를 받고 현금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동일한 담보에 대해서 재매입하는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죠. 자, 이것은 언제 하느냐? 자, 은행이 단기 현금이 필요할 때 하고요. 그리고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연준에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은 빌려주고 나서요. 다음 날 은행이 이자와 함께 현금을 다시 상환하고 담보를 회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갑자기 시중에 돈이 풀려서 이게 양적 완화 비슷한 효과가 일어나긴 하는데요. 이 양적 완화 QE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레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레포라고 하죠. 레포 계좌에서 빌려주는데요. 반대로 은행이 연준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다. 이것은 영레포죠. 이 차이가 있고요. 이 레포 같은 경우와 이 QE 양적 완화 차이가 뭐냐면요. 이 레포는 원데이죠. 오버나이트 하룻밤 빌려주고 다음날 회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준비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치고요. QE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완전히 매입해가지고요. 영구적으로 준비금을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영구적으로 증가시키죠.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은행들이 연준에게 담보를 맡기고 돈을 급하게 끌어다 썼던 게 2019년 9월. 그때는 2019년 9월 17일 날 연준이 긴급하게 개입해서 750억 달러를 투입을 했고요. 이때 레포 금리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뛰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원인은 법인세 납부 마감일과 국채 결제가 겹치면서 준비금이 최저 수준으로 언제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끌어다 왔고요. 사실상 이번에도 보시면 제가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미 국채 결제일, 미 국채 대규모 결제일이 12월 1일 날 있었죠. 우리나라로는 12월 2일 어제였겠죠. 이때 대규모 결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는요. 은행이 급하게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연준이 돈을 빌려주는 상황은 유동성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유동성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그때는 암호화폐 시장이 큰 조정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연준에서 일시적인 조치로는 안 되겠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핵심적인 또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빠졌다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올라갔던 경험이 이 중간이 사라지고 양적 완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보는데요. 2019년도 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2019년도 9월 달이었고요. 그때 당시 마찬가지로 발생 원인은 국채 결제 당일이었고요. 그때 규모로는 700억 달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세금 납부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750억 달러를 긴급하게 투입을 했고요. 750억 달러를 긴급 투입을 했습니다. 금리 스파크가 한번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게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국채 결제 금액이 상당하죠. 순 납부액을 보면 84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법인세, 그런 연말 세금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건데 데이터가 없어서 이거는 빼놨고요. 레포 지난번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스파크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즉 유동성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유동성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면은 우리 혈관이 막히면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이 금융 시스템 유동성이 막히면서 돈이 잘 돌지 않는 유동성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유동성 스트레스가 극대화되면은 아예 막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에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돈이 돌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다가 안 되면 결국 양적 완화 카드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우선 과거 사례를 보면요. 유동성 위기가 오면 일단은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연준이 본격적인 개입을 통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큰 상승이 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양적 완화는 언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유동성 스트레스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유동성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요. 간단한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소프루라고도 하고요. 정식 명칭은 SOFR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용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담보부, 하루물, 이길물 금리라고 보면 되고요. 이 FFR 같은 경우에는 실효금리라고 하면 되는데요. FFR은
연방 기금 금리죠. 자, 이 FFR은 그냥 실효 금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루와 이 실효 금리 간의 차이가 이 소프루 같은 경우가 10에서 20bp, 즉 0.1에서 0.2 정도 높으면요, 이때는 경미한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차이가 30에서 50으로, 즉 0.3에서 0.5% 차이가 나면요, 중간적인 스트레스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요. 2019년도 9월 달이 그랬고요. 그렇다면 실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잠깐 차트를 보면요. 자,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소프루고요. 점선은 실효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확실히 소프루가 실효금리보다는 거의 대부분 위에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요. 자, 이 한 칸이 0.1입니다. 0.1이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죠, 소프루는. 자, 한 칸, 두 칸이 약간 넘죠. 자, 0.2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자, 조금 전에 보셨을 때, 자, 여기에 해당되죠. 자, 사실상 이 사이에 해당되는 건데요. 경미한 스트레스에서 약간 중간 스트레스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정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넘어가면은 확실하게 유동성의 문제가 좀 심화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유동성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현재, 자,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듯이, 자, QE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은 암호화폐는 물론 주식시장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과거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 엄청나게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 그러한 유동성이 시장에 흡수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이 QE를, 양적 완화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 시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동성 스트레스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는, 자, 이걸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첫 번째 초기 스트레스죠. 지금 상황입니다. now, 지금이고요. 자, 암호화폐 시장은 뭐 그냥 보통이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연준이 개입하면서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단계가 오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이제 심화 단계에서는요, 오히려 암호화폐가 단기 변동성을 상방으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연준이 곧 항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렇고요. 그런데 연준이 바로 양적 완화를 실시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면요, 유동성은 고갈되었고 시장에 좀 위기가 오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각 파생 시장에서 레버리지 청산당하고요.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산을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매도되는 게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겠죠.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가 폭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현금이 왕인 그런 시기가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더 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 자, 연준이 대규모로 개입을 하면서 양적 완화 등 이런 조치를 취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이 폭등하는, 자, 이런 단계를 가져왔고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왜냐?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보면은 비슷하게는 되죠. 따라서 각 시기에 맞는 시그널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에 따라, 자, 힘을 잠시 빼야 될 때와 힘을 줘야 될 때, 자, 이때를 구분해서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전체 암호화폐가, 자, 이런 패턴으로 일단은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고요. 분명히 과거와 다른 점도 나올 겁니다. 그러한 부분도 체크해서 반드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들 예상만 할 뿐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 그 시기에 근접했을 때 보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이 나오겠죠. 따라서, 자, 이러한 부분들 혼자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데이터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또 그 해석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혼자 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과 중요한 정보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중요한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시려면은 최소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서 빠르게 영상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영상보다도 더 빨리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중요 정보와 그리고 대응 관점 공유를 받으시려면요,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야 되고요. 사람 많고 알람 울리는 게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실시간 대응 정보, 자, 문자를 신청하시면 소통방에서 공유되는 중요한 정보를 문자로 조용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께 중요한 시기에 같이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과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 방법은요, 제 영상 아래 더보기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 있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빠르게 신청이 완료가 되십니다. 지금 바로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을 해 놓으시고요. 뒤에 나오는 영상 마저 시청해 주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함께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잠시 채널 관련돼서 안내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욕망의 크립토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욕망의 크립토 팀이 새로운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기존 욕망의 크립토 채널은 리플 전문 채널이었다면 이번 야망의 크립토 채널은요, 보다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심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야망의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하락장에서의 투자 기법과 대응법을 중심으로 미리미리 하락장에 대한 대응을 함께 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욕망의 크립토와 함께 야망의 크립토도 함께 구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리플에 대한 콘텐츠가 가장 많을 거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욕망의 크립토에서 보여주셨던 관심, 야망의 크립토에서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유튜브에서 야망의 크립토 검색하셔도 되고요. 더보기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야망의 크립토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자, 트윈 패턴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하락이 또 영원한 것도 아니다. 당분간 몇 번은 바닥 확인을 해보다가 결국은 크게 펌핑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3,000원 라인은 바닥 라인이고요. 자, 벌써부터 어제라도 좀 사놓을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러시는 분 계실 거라고요. 불과 12시간도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하지만 좌절하지 마시고요. 또 가격 줄 겁니다. 리플 홀더분들은 이 정도로만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통방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하면 충분하시고요. 자, 그런데 소통방이라든지 실시간 이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최소 이것만이라도 꼭 하나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언제 급등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크게 하락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따라서 최종 매도만큼은 여러분들 꼭 정보 공유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상승장이 끝나고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 매집 정보만큼은 챙겨 두시길 바라고요. 자,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자, 여기에 대한 고민 저에게 맡겨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000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돌 던졌을 때 어디 굴러 떨어지는 것 하나만 해도 다 올라가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 찍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이렇게 상승을 하죠. 즉 상승장에서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상승하기 때문에
확실히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죠. 어떤 게 더 갈지 안 갈지 그런 차이가 물론 있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 AWE 추천드려서요. 자, 아까 2시 좀 넘어서 11%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자, 0.1 차이로 3.5% 되는 수익 어떻게 보면 좀 놓쳤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100일의 기적 8일차 종목으로 AWE 추천드렸습니다. AWE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골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보다도 익숙하실 거고요.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 자, AWE 같은 경우 여러 번 단타로 수익을 내면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움직여주고 있죠. 최근 자, 가격이 쭉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저희 예전 수익 봤던 자리로 다시 왔고요.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매수가 87원, 매도가 자 100원을 잡아드렸고요. 자, 숫자 좋죠. 그리고 손절가는 84원 잡아드렸습니다. 매도가까지 저희가 도달하면 한 15% 정도 수익 보는 건데요. 사실 조금 높게 잡은 감이 없진 않습니다. 좀 안전하게 좀 잡아드리려면은 여기 보시는 97원에 잡아드리면 조금 안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자, 만약에 자, 이쯤에서 좀 저항을 받고 여기까지 좀 도달하기가 어렵다 판단이 되면은 제가 빠르게 매도가 변경을 해 드릴 거고요. 아마 매도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자, 1차적으로 97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조차 좀 힘들다 그러면 자, 92원 이 가격대 자, 여기서 아무래도 또 매도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죠. 자, 어쨌든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이 조금 못 되고요. 아직은 장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지켜보면서 자, 우리 목표가까지 최대한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자, 보셨죠? 자, 일단 제가 이때 10시 한 40 몇 분쯤에 영상을 촬영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촬영했을 때 영상이 1시 반 좀 넘었을 때입니다. 1시 반 넘었을 때 급하게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 97 가격대에서 자, 이렇게 조금 저항을 맞다가 결국은 여기를 뚫어내고 지금 저희가 목표가로 잡아놨던 100원 거의 근접했습니다. 자, 조금만 있으면은 매도하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맞았고요. 거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자, 여기까지 목표가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있으면 매도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1시 35분입니다. 자,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좀 나른해진 시간에 자, 매도가 되면서 좀 수익 여러분들 보고 편안하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거의 뭐 99.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급하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0분은 약간 지났는데요. 자, 99.9까지 올라갔었죠. 자, 99.8이고요. 또다시 자, 터치를 하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조정이 났다가 다시 쭉 끌어올리면서 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 수익의 순간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순간 포착이 사실상 어렵죠. 제가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종목들 분석도 하고 다른 데이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순간 포착을 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어쨌든 알림은 해놨어도 그래도 순간 포착하는 것을 영상으로 좀 남기고 여러분들과 좀 기쁨의 순간을 같이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안 도와주네요. 자, 자꾸 갈 듯 말 듯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요. 자, 빨리 그냥 넘겨서 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모양도 좀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발 빨리 좀 넘어가 주길 바라고요. 자, 10분이 지나서 자, 봉이 바뀌었죠. 지금 10분 봉이니까요. 자, 다시 좀 힘을 내주면서 자, 기도했죠, 여기서. 자, 그러니까 될 겁니다. 자,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오해 안 하시길 좀 바라고요. 자, 99.8. 자, 잠깐 스프레드를 좀 볼까요? 자, 이 영상이 좀 길어서 자, 일단 여기서 자르고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이야기 잠깐 드리면요. 그죠? 차트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좀 시간 낭비고요. 제가 딱 말씀해드린 자리에서 걸어놓기만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계좌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뭐 계속 이거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투자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뭐 초단타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굳이 차트 보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자,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계속 볼 필요는 있죠. 하지만 현물은 제가 말씀드리죠. 하루에 5분 이상 토탈 5분 이상 차트 볼 필요 없고요. 차트 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자 이렇게 기다려도 99.9까지만 오르고 굉장히 좀 기다림을 오래 갖게 해서요. 제가 중간에 잠깐 문자를 좀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2분 동안 쉬었다 다시 들어왔는데요. 자, 11% 좀 넘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 일단 제가 문자로도 드리긴 할 건데요. 자, 영상을 보시고 일단은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자, 98 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요. 그때는 이 안에서 시장가로 바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도중에는 자 영상을 공유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문자는 발송해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98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아마 시장가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문자 발송이 되었을 거고요. 제가 딱 2시에 발송을 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매도 아마 하셨을 거고요. 자, 97 이상이면은 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결국은 0.1이 모자라서 자 99.9까지 올라갔는데 0.1이 모자라서 매도를 못하고 제가 첫 번째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오늘 11.5% 수익 났고요. 자, 잠깐 제가 어떻게 추천을 드렸었는지 잠깐 보시면요. 12월 3일 100일의 기적 8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8시 추천 예고 드렸고요. 그리고 8시 10분에 AWE 추천드렸습니다. AWE는 자주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단골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도 친숙하고요. 또 잘 아는 종목이죠. 자,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한꺼번에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0.1원 모자라서 99.9원까지 거의 매도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탈이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다가 중간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2시쯤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98원 이탈 시 97원 이상에서 시장가로 바로 매도하도록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97원 기준으로 봤을 때 11.5% 수익을 봤습니다. 자, 한 3.5% 정도 수익을 좀 덜 봤는데요. 자, 어쨌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매도 잘 하고 나왔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무래도 목표가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보다도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자, 그래도 좀 시간이 좀 아깝죠. 계속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투이션 추천해드려서 13.7% 수익 봤는데요. 자, 오늘 어제 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저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12월 1일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졌을 때 그때 처음으로 손절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은 충분히 만회를 했고요. 자, 어쨌든 오늘 수익 축하드리고요. 내일 9일차에 뵙겠습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면서 안전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손절 나와도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괜찮고요. 자, 꾸준히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요. 초기에는 좀 작게 느껴질 수 있어도요. 점점 시간이 가고 차수가 높아질수록 자 1차가 오래될수록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자, 코인 투자하시면서 단타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면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흔하고요. 자칫 물리게 되면요. 오히려 마이너스인 채로 한참을 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때는 챙겨놔야죠.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요. 자, 어느 종목을 선택해도 대부분 오르겠지만요. 어느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해야 되겠죠. 상승장이 끝나면 단타하기는 어렵고요. 그때는 말 그대로 선물 쪽 아니면 단타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하실 수 있을 때 최대한 같이 하시길 바라고요. 자, 100일의 기적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 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31일 차가 되었을 때는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 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 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